40대 이후 나이살 뱃살 빼는 가장 확실한 방법. 아침마다 예전처럼 맞지 않는 바지를 입을 때 받는 스트레스. 아무리 굶고 운동을 해도 뱃살만큼은 도무지 빠지지 않는다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 역시 40대가 넘어가면서 나이살 뱃살은 잘 빠지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니, 내가 예전처럼 먹지도 않는데 왜 살이 찌지? 하체는 그대로인데 배만 툭 튀어나오고 보기 싫게 나와요. 운동을 해도 전처럼 효과가 없고 오히려 더 지치고 힘들기만 해요. 정말 이해해요. 특히 40대가 넘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하소연을 하시거든요. 개그우먼 미자 씨도 최근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잠깐 힘 풀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삐져나온 군살들. 40대가 되면서 이상하게 배에만 살이 찌더라고요. 팔다리는 마르고 배만 툭 튀어나온 거미형 몸매. 20대 땐 쭉쭉 빠지던 살이 나이 드니 왜 이렇게 안 빠지는지 정말 공감되지 않나요? 실제로 질병관리본부 통계를 보면 30대 여성의 복부 비만율은 19.5%인데 40대는 24.4%, 50대는 27.7%, 60대는 무려 40.2%로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증가해요. 그런데 더 속상한 건 이런 뱃살 때문에 헐렁한 옷만 찾게 되고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까지 생길 수 있어요. 26세 직장인분은 뱃살 때문에 헐렁한 옷만 입게 돼서 여자로서 고통이 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야. 이제 포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40대 이후에 뱃살이 특히 빠지지 않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아시게 될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일주일만 제대로 따라하셔도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무리한 운동이나 극단적인 식단이 아니라 정말 생활 속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실제로 48세 직장인 분은 이 방법으로 3주 만에 66kg에서 60kg로 53세 주부분은 4주 만에 허리둘레가 89cm에서 78cm로 줄어든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똥배가 쏙 들어가고 예쁜 몸매를 되찾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40대 이후에 뱃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초대사량의 급격한 감소.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변화가 바로 기초대사량이에요. 기초대사량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숨만 쉬고 있을 때도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을 말해요. 젊었을 때는 이 기초대사량이 높아서 똑같이 먹어도 살이 잘 안 쪘거든요. 마치 우리가 월급 100만 원을 받는데 기본 생활비가 적으면 저축할 수 있는 돈이 많아지는 것처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기초대사량이 계속 떨어져요. 25세 이후부터는 매년 1%씩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50세가 되면 25세 때보다 기초대사량이 25%나 떨어지는 거죠. 특히 근육량이 계속 줄어드는데 근육이 바로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 공장이거든요. 근육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기초대사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호르몬의 극적인 변화. 여성분들의 경우 갱년기가 되면서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요.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 코르티솔이라는 놈이 정말 문제예요. 근육을 녹이고 뱃살이 찌게 하고 더 감정적이 되게 하고 자제력과 절제력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더 충동적으로 먹게 되는 거죠.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서 지방 연소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세 번째, 현대사회의 비만 유발 환경.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자체가 비만 유발 환경이에요. 20에서 30년 전에 비하면 훨씬 안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게다가 정제곡물과 초과 공식품이 제일 싸고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런 음식들은 단맛과 기름맛이 반반 섞여 있는데 자연식품에는 탄수화물과 지방이 이렇게 반반 섞여 있는 음식이 없어요.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뇌에 너무 강한 도파민 반응이 가면서 뇌의 도파민 보상 체계가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 원래 즐거워했던 활동들, 가족과 이야기하고 친구들과 수다 떨고 산책하는 것들에서 오는 도파민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중독적인 음식들만 더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일주일만 제대로 따라하셔도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방법들이에요. 스텝 1. 아침 공복 10분 복부 순환 루틴. 첫 번째, 장 마사지 복부 온찜질 5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다녀오시고 배꼽을 중심으로 손으로 시계 방향으로 3분간 마사지해 주세요. 압력은 살짝 눌린다는 느낌 정도로요. 그 다음에 따뜻한 물주머니나 전자파 온찜질기를 5분간 배 위에 얹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내장 순환이 활발해지고 소화가 촉진되고 지방 분해도 도움이 돼요. 두 번째, 복부 호흡 스트레칭 5분. 이건 정말 간단해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쉴 때 배를 완전히 납작하게 끌어당겨 주세요. 이걸 5회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부근이 활성화되고 코어가 강화돼요. 실제로 복부 깊숙한 곳에 있는 복횡근이라는 근육이 발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허리 둘레가 줄어들어요. 스텝 2. 저탄수화물 고단백 고섬유질 아침 식사. 아침 식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식욕 조절이 달라져요. 추천 조합이에요. 현미 두부 삶은 달걀 오이 김치. 이런 조합으로 드시면 당지수가 낮아지고 포만감이 높아져서 하루 종일 인슐린이 안정돼요.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연구에 따르면 아침 단백질 섭취가 근육 성장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유제품 단백질을 많이 섭취한 그룹의 여성들이 저근육 복부 비만 위험이 29%나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요거트 활용법도 알려드릴게요. 견과류와 함께 드세요.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이 함께 들어가서 흡수가 더 좋아져요.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시고 포화지방이 신경 쓰이시면 저지방 요거트를 선택하세요. 스텝 3. 저녁 식후 30분 뱃살 타파 산책법. 식사 후 30분.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이때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겨서 그 에너지가 바로 내장 지방으로 저장돼요. 그래서 식후 30분에 심박수 90에서 100 정도를 유지하는 가벼운 걷기를 20분 정도 해주세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사용을 의식하면서 걸으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하면 올라간 혈당을 근육이 바로 받아서 에너지로 사용해버려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곡선에 따라서 근육이 늘어나느냐, 지방이 늘어나느냐가 결정되거든요. 스텝 4. 앉아서 할 수 있는 안전한 복근 운동. 많은 분들이 윗몸 일으키기나 다리 들어 올리기를 하시는데 이런 운동들은 오히려 허리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특히 근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더욱 위험해요. 대신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해보세요. 앉아서 크런치.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복부를 수축시켜 주세요. 내릴 때 숨을 내쉬고 올라올 때 숨을 들이마셔요. 뒤로 상체 기울이기.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상체를 뒤로 기울여 주세요. 복부에 힘을 단단히 주고 척추를 중립 상태로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한쪽 다리 들기.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렸다 내리는데 다리 움직임보다는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며 해주세요. 이런 운동들은 중력의 영향을 덜 받아서 근력이 약해도 정확한 복근 운동 동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나이살을 막는 생활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21시 이후 금식 루틴. 저녁 9시 이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자기 전 혈당 관리가 복부지방 축적을 막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두 번째, 하루 물 2리터 섭취. 물을 충분히 마시면 체내 노폐물 배출이 활발해지고 식욕도 자연스럽게 억제돼요. 특히 식사 30분 전에 한 컵씩 마시면 포만감이 높아져서 과식을 막을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루 10분 복식 호흡 명상.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자율신경이 안정돼요. 네 번째, 충분한 수면 6시간에서 8시간. 잠을 제대로 자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내장 지방이 감소해요. 수면 부족은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과 그렐린의 균형을 깨뜨려서 과식과 폭식을 유도해요. 갱년기에는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당연시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다섯 번째, 긍정적 자기암시. 나는 이미 예쁜 몸매를 가졌다는 자기암시를 하루 3분씩 해보세요. 감정, 행동, 결과가 연결되면서 무의식적으로 몸 관리 습관이 형성돼요. 이제 실제 성공 사례들을 소개해드릴게요. 48세 직장인 여성분, 체중 66kg에서 60kg로 3주 만에 감량하셨어요. 무리한 운동 하나도 없이 그냥 이대로 따라만 했어요. 몸이 편하고 부기가 빠지니까 자연스럽게 식욕도 줄더라고요. 53세 주부분, 허리둘레 89cm에서 78cm로 4주 만에 줄어들었어요. 밤에 야식 끊고 물 2리터 마셨더니 진짜 살이 쭉쭉 빠지면서 몸이 가볍고요. 오태가 완전 달라졌어요. 과학적 근거도 확실해요.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40에서 69세 여성 4,000명을 12년간 추적 분석한 결과 유제품 단백질을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이 저근육 복부 비만 위험이 29% 낮았다고 해요. 또한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보다 오히려 더 잘 빠져요.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배부터 들어간다고 하시거든요. 코르티솔 레벨을 낮춘 다음에 유산소 자극을 주면 내장 지방이 피하 지방보다 3대 1 정도로 먼저 빠질 수 있어요. 이제 주의사항과 개인 맞춤 팁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주의사항, 40대 이후에는 절대 굶지 마세요. 근육량과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나중에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두 번째, 통증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운동 중 목이나 허리에 통증이 있으면 무조건 멈추세요. 이는 그 운동이 본인에게 무리가 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세 번째, 개인차를 인정하세요. 같은 방법을 해도 사람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본인 페이스에 맞춰서 천천히 진행하세요. 개인 맞춤 팁도 드릴게요. 근육량이 적은 분들은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1대1 비율로 해주세요. 근육이 많은 분들은 유산소 운동 시간을 길게 가져가세요. 중강도로 30분 이상 운동하면서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못 부를 정도의 강도로요. 자극 추구가 높은 분들은 트레드밀보다는 등산이나 야외 활동을 추천해요. 동일한 자극이 반복되는 걸 스트레스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루틴을 좋아하는 분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운동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은 절대 무리해서 살 빼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이살을 줄이는 방법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호르몬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호르몬이 변화해야 나머지가 잘 돌아가거든요. 의지로만 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호르몬이 변화할 수 있는 행동들을 의지로 해야 하는 거죠. 단 7일만이라도 진심으로 실행해 보세요. 분명히 허리라인, 식욕, 에너지 모두에서 놀라운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갱년기는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이런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우리 중년 친구분들이라면 단백질과 운동 한번 챙겨보시자고요. 뱃살 빼는데도 좋지만 더 건강하고 일단 기분이 좋아져서 내일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함께하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